안녕하세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 번호를 매기는데 도면층 유형별로 와이어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신호 화살표, 소스 화살표와 대상 화살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도면을 하나 생성해 주시는데요. 화면을 참고하셔가지고 새 도면을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에듀와이어 넘버 2번이고요. 시트 번호는 108번으로 했습니다. 와이어 번호에 대한 이제 사전 규칙을 부여하기 전에 프로젝트 특성 그리고 도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계속 도면 특성이라는 거는 실행을 해보셨죠? 이제 프로젝트 특성과 도면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특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실행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데 얘는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입니다. 활성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특성이에요. 구조도 라이브러리는 아이콘 메뉴에 삽입했을 때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지, 구조도 아이콘 메뉴 파일은 어떠한 메뉴 파일, 그러니까 어떠한 범주를 보여줄 건지 이러한 파일에 대한 경로입니다. 혹시나 새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실 때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없음,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 경로가 제대로 세팅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본 값을 해주시면 버전에 맞는 기본 라이브러리 경로가 세팅됩니다.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패널 쪽 구성 요소를 삽입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지, 어떤 메뉴 파일을 불러올 건지 경로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태그와 와이어 번호 그리고 와이어 시퀀스 정렬에 대한 순서가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수직 레드의 기본 값으로 일단 지정을 하였습니다. 도면 특성의 옵션과 유사해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 요소를 보시면 태그 형식에 대한 기본 규칙값, 구성 요소를 삽입하셨을 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성 요소를 그냥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는 아무거나 일단 지정을 할게요. 삽입하였을 때 태그 값 앞에 대시가 붙죠. 얘가 붙는 이유는 프로젝트 특성에 구성 요소에 가보시면 태그의 첫 문자일 때 대시를 억제하겠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이제 와이어 번호 규칙에 대해서 상호 연계에 대한 규칙, 스타일, 그리고 도면 형식, 도면에 대해서도 축척값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퀀스에 대한 정렬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태그값 앞에 대시를 억제하는 옵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업데이트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던 거고, 활성 도면만 그냥 업데이트를 했어요. 다음으로 도면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면 특성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도면에 대한 특성이다. 그래서 설명값이라든지 시트에 대한 번호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도면에 대한 특성, 이러한 값들을 세팅할 수가 있다. 프로젝트 특성에서 보셨던 옵션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도면이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도면은 이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할 때 프로젝트 기본값에 일치를 하겠냐라고 물어봤었죠. 일치를 하겠다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전에 이제 프로젝트 특성을 세팅을 해놨다, 그리고 다음에 이 활성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새 도면은 이 특성과 일치를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이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서 도면이 쭉 생성이 되겠죠. 근데 경우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 안에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몇 장의 도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특성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규칙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는 별도의 도면을 선택하시고 도면 특성에서 프로젝트 특성 값이랑 지금 일치가 되어 있으니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셔가지고 다른 규칙성을 부여하시면 되겠죠. 부가적으로 설정 비교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현재 열려있는 도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에 일치시킬 수도 있고 도면에 일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새로 만드셨다면 지금부터는 와이어에 대한 규칙을 프로젝트 특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일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일치를 시키겠다. 모두 선택해 주시고 프로젝트랑 일치를 시키겠다. 확인 눌러주시면 열려있는 이 도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특성과 동일한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방금 보셨다시피 특성 옆에 보시면 프로젝트 기본값으로 적용하겠다. 프로젝트 특성은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 도면 형식 자체도 왼쪽에서 오른쪽 수직 레드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규칙이 세팅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작성을 하나 해주세요. 작성을 하시는데 와이어 유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유형은 2개 정도만 새로 만들어 볼게요. 얘에 대한 색상까지 지정을 하고 레드랑 블루 2가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는 여러 개 작성을 할게요. 와이어 작성이 완료되신 분들은 특정 와이어 몇 개만 선택하셔가지고 와이어의 유형을 새로 만드신 와이어 유형으로 몇 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 번호를 매길 건데 도면층별로 와이어 번호를 부여를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들어가 주시고요. 와이어 번호 쪽에 와주시면 와이어 도면층 기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텐데요. 체크를 해주시고 도면층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와 주시면 와이어 도면층별로 와이어 번호 매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드라든지 블랙이라든지 화이트 이런 아이들 뒤에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와일드카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층 이름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와이어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와이어 도면층별로 각각 규칙성을 부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드 2.5 스퀘어짜리 와이어에 규칙을 부여를 해볼게요. 번호 형식은 %n이 되어 있는데 뒤에 선에 대한 색상 꼬릿말로 넣어보겠습니다. 기본값은 1번으로 시작을 하는데 001로 지정을 할게요. 되신 분들은 추가를 해주시고 블루도 있었죠. 얘에 대한 기본값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팅이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규칙 지정이 완료되신 분들은 와이어 번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프로젝트 특성에 규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특성의 기본 옵션이 이렇게 체크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와이어 도면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전체 부여된 거를 확인을 해보면 순차적으로 레드 와이어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블루에 대해서도 01, 02 와이어 번호가 체번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도면층별로 와이어의 스펙 있죠? 스펙별로 와이어 유형을 쭉 만드신 다음에 그 스펙에 관련해서 와이어 번호를 묶어가지고 별도의 규칙성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호 화살표는 소스 화살표와 대상 화살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스, 나가는 방향이 있고 받는 대상 화살표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소스 화살표를 실행해 주시고 원하는 와이어 선택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화살표에 대한 스타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스타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스 화살표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대상 신호 화살표를 넣겠냐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같은 도면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대상 화살표 들어가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정보값을 가지면서 화살표가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화살표가 나가는데 1-2 영역에 대상 화살표가 있다.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스는 어디 있는지, 대상은 어디 있는지 이동 기능을 사용하면 추적이 가능했었죠. 그럼 지금처럼 같은 도면 안에 소스 대상 작성은 해봤는데 다른 도면에 대상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소스 화살표 하나 더 부착을 할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스 화살표가 삽입이 됐고 다른 도면에 있는 경우에는 일단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전 강좌에서 작성했던 도면을 하나 열어가지고 대상 화살표를 넣어 볼게요. 다른 도면에 있는 소스 화살표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상위, 하위, 참조관계 지정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옵션을 선택하시면 전체 목록이 쭉 나타나요. 여기에서 소스 화살표만 표시할 건지 대상 코드를 표시할 건지 쌍이 아닌 항목들만 표시할 건지 전체를 표시할 건지 쌍이 아닌 이 아이들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작성한 이 소스 화살표 선택을 해주시면 소스 화살표에 대한 코드와 설명값을 가져오게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여야 되기 때문에 도면층이 다른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간단하게 와이어 도면층별로 번호를 부여를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부가적으로 소스 화살표와 대상 화살표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도면층별로 와이어 번호에 대한 규칙을 지정할 수가 있고 소스 대상 화살표도 삽입을 할 수가 있다. 작성된 소스 대상 화살표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연결되는 대상과 소스에 대한 화살표를 추적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도면에 대상 화살표 또는 소스 화살표가 있는데 같은 네트워크 와이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업데이트를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소스 화살표와 대상 화살표는 동일한 와이어 유형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